안녕하세요. 오늘은 테슬라하고 나이키 관련 얘기를 좀 할게요. 자, 먼저 테슬라 얘기를 좀 할게요. 자, 테슬라가 12월 21일이면 S&P 500에 편입이 되죠.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. S&P 500 편입 전에 테슬라 주식이 뭐 상승했다 또는 폭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차트를 좀 갖고 와봤어요. 이렇게 테슬라 이게 언제부터 7월부터 지금 12월 현재까지 있고 제가 이 줄을 좀 쳐봤어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검정색은 언제냐? 요게 주식 분할이 되고 첫 거래일이었을 것 같아요. 이때가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한 20 몇 프로 폭락했던 시기가 있었죠, 여기. 자, 요거는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고, 테슬라 주주시라면은. 그래서 이때 뭐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아니면, 매수해야겠다 해갖고, 요때 요때 매수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 주식이 없지만, 이제 심리가 그래요. 이렇게 팍팍 폭락하면은, 이때다 하고서, 이때 많이들 들어오세요. 그런데 또 이때는 또 안 사요, 보통. 그래서 요때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게 막 이렇게 핑퐁 하면서 가다가 이제 이때부터 11월 중순부터 쭉 올랐습니다. 그쵸?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되게 뭔가 뭐 멋있는 것 같아요. 막 수학 공식 같고. 저 수학 되게 못하는데.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습을 보였는데 자 우리가 좀 그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일단은 S&P 500은요 뭔가 이제 공부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S&P 500은 이게 시가총액 시총에 의해서 무게화돼 있어요. 무게 웨이트.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얼마나 시가총액에 기준해갖고 얼마나 무거운지 이 S&P 인덱스에 여기서 웨이팅을 해요. 그래서 요건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.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거래가 가능한 주식수가 있을 거니까 주식수 이게 대략 어제 그 종가 기준 해갖고 보면은 620빌리언 정도 돼요. 그쵸? 620빌리언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략 한 80%가 거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나머지 20%는 내부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. 그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내부 임직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요거 빼고 이 80%가 거래가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80%면은 얼마예요? 자, 500빌리언 어치가 거래가 가능하다. 요거는 알아두세요. 자, 이 정도가 이제 S&P 500 인덱스 이제 들어가면은 거래가 가능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게 S&P 500 전체 몇 프로 정도 되느냐.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. 그쵸? 자,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. 이걸 다 지우고. 그러면 500빌리언이면은 S&P 몇 프로냐? S&P 500의 마켓캡 시가총액이 대략 얼마일까요? 아시는 분? 대략이에요. 정확한 거 아니에요. 32 트릴리언 정도 돼요. 32 트릴리언. 엄청난 거예요. 그쵸? 왜냐면 그쵸? 애플이 몇 트릴리언이에요? 시가총액이. 자, 2 트릴리언, 2점, 뭐, 한 1 트릴리언 좀 되나요? 2.2 트릴리언. 정확히는 모르겠지만.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영상 만들 때 이 금액이나 이런 거를 그냥 그 원화로 말씀 안 드리고
달러로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기준이 달러잖아요, 달러. 특히 미국 주식은 달러고 또 유럽 주식은 유로하고 뭐 그래요. 그래서 영상에서는 달러화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해외 주식을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겠다면 달러로 항상 생각을 하세요. 무슨 몇 조, 몇 천억, 뭐 몇십 조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달러로 생각을 하셔라. 이게 좀 중요합니다. 해외 주식, 특히 미국 주식 하시면은. 그래서 이제 32 트릴리언이 있는데 이게 S&P 500의 대략의 마켓캡이다. 그러면 이게 500 빌리언이라고 했잖아요. 테슬라가 이제 거래가 가능한 게.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느냐?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. 이게 1.56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무게 중심으로 보면은 1.56 트릴리언 정도 1.56 정도 된다. 1.56. 그러면 S&P 500의 지금 1위가 애플이거든요. 근데 애플은 무게 중심이 얼마큼 되냐? 이게 대략 한 6.7% 정도 돼요. 그 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5.4% 되고 MS가 그다음에 아마존이 제가 알기로 한 4.5% 정도 될 거예요. 이렇게 돼요. 그럼 1.56이면 몇 위 정도 되느냐? 어디 사이가 되느냐? 1.56보다 높은 게 알파벳이에요. 알파벳. 자, 구글이죠. 구글이 있고 그럼 1.56보다 낮은 게 또 뭐가 있느냐? 이거는 버크셔. 이거 B 클래스 있죠? B 클래스.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간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1.56이 저희 버크셔가 한 1.4 정도 될 거고 구글 요거 C 클래스가 이게 1.7 정도 될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? 테슬라가 S&P 500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이 오를 거냐, 그렇죠?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, 그렇죠? 예,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큼 벌 수 있을까? 실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뭐 정규 영상이 아니고 저 라이브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S&P 인덱스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. 원래 제가 일요일 라이브 할 때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S&P 500의 중요성 때문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남겨놓습니다.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러면 S&P 500에 이제 들어가면은 오를 거냐, 또 내릴 거냐, 그것도 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그렇죠? 일단 팩트는 우리가 좀 먼저 알아봤어요, 그렇죠? 그 정도는 다들 이제 이해하셨고,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요때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누가 샀을까요? 개인도 사지만은 자, 이거는 어떻게 돼? 자, 개인 매수가 들어가고 첫 번째, 그쵸? 두 번째는 또 뭐 있어요? 개인 홀딩.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. 왜냐 S&P 500 이제 들어갈 거니까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기다렸더니 막 올랐어. 너무 기분 좋아, 그쵸? 되게 기분 좋으실 거예요, 그쵸? 개인 매수세도 있었고 홀딩 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물량이 없었어요. 세 번째는 기관들이 매집을 했어요. 매집을 했고 최근에 하루에 45밀리언씩 거래가 있었어요. 엄청난 거예요. 4,500만 주씩 거래가 됐다.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한 숫자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들여다봐야 하는 게 그러면은 S&P 500에 편입이 됐을 때 기관들이 얼마큼 살 여력이 있는가? 보통 기관들이 S&P 500에서 이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인덱싱 하는 게 있거든요. 그게 대략 제가 알기로는
한 6 트릴리언 정도 돼요, 금액이. 그래서 이 금액 중, 이 금액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, 이 금액에서 이제 테슬라를 매매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. 그때 6 트릴리언이 아니고 여기 일부가 들어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혀 안 산다도 아니고 이 금액 갖고 다 산다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뭐 얼마큼 편입할지는 각자 다 다르겠죠.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요 구간 동안에 하루에 45밀리언씩 트레이딩이 있었다.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. 트레이딩 이 부분이. 그러면 이 6 트릴리언이면은 얼마 정도 되느냐? 그럼 테슬라만 봤을 때는 한 120밀리언 정도 돼요. 이 정도. 그러면 하루에 45밀리언인데 이게 120밀리언이면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. 그쵸? 예. 이렇게 이것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하루에 45밀리언씩 최근에 막 거래가 됐다면은 뭐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니네. 그쵸? 요런 부분이 있어요. 120밀리언 쉐어예요. 주식. 달러가 아니고. 그러면 이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? 예, 저는 잘 몰라요.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예측을 그렇게 잘한다면은 뭐 있는 거 다 팔고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다 팔아서 여기 다 올인하죠. 그러면 근데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. 하지만 이런 거를 뭐 이런 S&P 500 편입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이때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됐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될 거냐 또는 여기서 계속 이어갈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? 왜냐하면은 이건 누구도 예측 못해요. 누가 뭐 유튜브든 어디 뭐 블로그든 어디 카페에서 이 테슬라는 이제 뭐 더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저도 모르는데 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남이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? 모릅니다. 그걸 알면 로또도 다 당첨되고 하게요. 그래서 요거는 각자 이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판단의 기준을 위한 그 팩트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중요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없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막 올라가서 좋을 것도 없고 막 내려가서 뭐 나쁠 것도 없고 저는 뭐 굉장히 중립적이에요. 그래서 테슬라 관련 얘기는 실은 제 라이브 방송에서 몇 가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저의 뷰도 얘기했고 경쟁 업체가 누구고 이런 건 얘기는 했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해 드리지만 팩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여기 기관들이 실은 제 생각에는 미리 선 매수를 해놓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S&P 500에 들어갔을 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보다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을까.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그는 왜냐하면은 왜 더 오를 수 있느냐? 뭐 저금리, 그렇죠. 일단 돈이 막 넘쳐 흘러나요 지금. 그 다음에 로빈 후드, 그렇죠. 개인 투자자들이 다 몰릴 수 있고.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이제 S&P 500 들어가면 더 이제 폭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홀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. 딱 했더니 또 빠져 이렇게. 그럼 빠지면 어떻게 돼요? 이때를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때 순간적으로 20 몇 프로 폭락했지. 그러면 흔들려요. 마음이 막 흔들려요. 그러면 매도. 난 매도하고 이때 사야지. 이런 생각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. 뭐 제가 개인 투자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심리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. 저도 이제 주식을 30년 넘게 이쪽에 쭉 있었기 때문에 대충 심리는
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심리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. 많이는 모르지만,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 이때 사야지 하고 하는데 또 이때까지도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아 여기서 사야지 하고 샀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건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홀딩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매도할 수도 있고, 매수한 사람들은 아 나는 단기로 먹기 위해서 아 이만큼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매도할 수도 있고, 그렇죠. 밸류에이션은 뭐 월스트리트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고평가 얘기를 하는데, 이거는 이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요. 그래서 테슬라는 평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. 네, 그 정도는 말씀드릴게요. 평가를 하지 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, 성공할 것인지 안 될 것인지, 아니면은 경쟁업체가 무서운 경쟁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이런 걸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테슬라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. 그래서 뭐 질문사항 있거나 뭐 자기 의견 뭐 개진하고 싶으시면 제 영상 아래 항상 댓글 공간은 저하고 이 뭐 소통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막 욕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. 그냥 다를 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다른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기 모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점점 이게 좀 해피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해,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그래, 그렇구나. 그래, 네 얘기도 맞을 수 있어. 근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서로 좀 다른 뭐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.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면 다 좋은 거니까. 뭐 이게 제일 좋잖아요. 내가 못 사서 쟤는 저걸 사서 막 큰 돈을 버는데 막 짜증나, 막 배 아파. 그럴 필요 없어요. 자기가 그거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. 근데 뭐 그거 갖고 스스로 막 그냥 뭐 자진 납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내가 나의 그 실수에서 좀 배워갖고 다음엔 다른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. 뭐 실수를 좀 줄여나가야지. 뭐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. 하여튼 뭐 제가 라이브 할 때 얘기하듯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를 제가 갖고 왔어요. 왜 갖고 왔느냐?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해요. 그렇죠? 실적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기대가 커요. 그다음에 이제 이건 글로벌한 경기 사이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. 얘네들이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고 이런지. 실은 제가 오늘 다른 주제를 갖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만들었어요. 요것도 제가 차트를 좀 갖고 와봤어요. 그래서 요때가 언제 9월 중순 그때 확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또 이만큼 또 올랐어요. 그쵸? 이게 보면 9월 요 말이면은 어떤 시기죠? 제가 그때 이후에 올렸던 영상에 제가 그 얘기 했죠. 9월 요 23일, 24일 때 두 개 종목을 좀 투자를 했다.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종목은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어떤 분야인지 한 종목은 제가 뭐 바이오 쪽 얘기를 했었어요. 그쵸? 요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개를 했어요.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인지. 근데 둘 다 실은 이 나이키보다는 훨씬 큰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어요. 뭐 그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하여튼 이 나이키가 그래도 쭉 이제 기대감에 쭉 올랐습니다. 그쵸? 올랐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역사적 최고가예요. 그쵸? 역사적 최고가. 그쵸? 나이키는. 두 번째,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
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.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, 그러면 기대감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그 실적이 야, 잘 나왔네. 이렇게 돼도 나의 기대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, 다시 뭐 더 오를 수도 있죠. 왜냐면은 기대치를 뚫고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은 이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여기서 기대감이 지금 천정을 뚫고 요 위에 있다. 그래서 매출 비트, 그 다음에 이익 비트 다 나와도 여기서 끝나면은 내려가고, 요걸 뛰어넘는 요런 이상의 가이던스까지 좋은 게 나오면 더 올라갈 거고,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나이키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. 왜냐면은 이게 경기 사이클을 잘 대변해 줄 겁니다. 왜냐면 뭐 나이키는 뭐 의류부터 뭐 텍, 이걸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나이키도 굉장히 그 실적 발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.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어제는 골고루 좀 그 지수가 그 섹터들이 오른 것 같아요. 여기다 지금 포함하려는데 포함 시키는 걸 잊어먹었는데, 특히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쪽이 많이 올랐어요. 그렇죠? 왜냐면은 그 permit, 그렇죠? 하우징, 이게 대박으로 나왔어요. 그렇죠? 숫자가. 물론 반대로 저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악재가 됐지만, 이런 게 굉장히 좀 컸어요. 그래서 이제 금요일 이제 마지막 트레이딩 날이 이제 오픈할 텐데,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,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테슬라 쪽에 가장 큰 관심이 갈 거예요. 이제 뭐죠? 트레이딩도 거래량도 이쪽에 많이 몰릴 거예요. 테슬라. 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. S&P 500 이제 편입되기 바로 날. 그래서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뭐 마지막으로 더 매집을 할지, 아니면 기다렸다가 S&P 500 편입된 다음에 매집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,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더 또 오를 수도 있어요. 테슬라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.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